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올겨울 메이저리그 FA 시장은 예상대로 강력한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롬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30개 구단이 입은 올해 적자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2018년 겨울 브라이스 하퍼와 앤드류 맥커친, 데이빈 로버슨을 영입하는데 4억 달러, 지난해 잭 윌러와 디디 그레고리우스에게 1억 3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올해도 큰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필라델피아는 손실액이 1억 4천5백만 달러임을 발표하면서 리얼무토는 물론 대형 FA 영입은 없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매섭게 몰아치고 있는 찬바람은 대량 논텐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논텐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는 FA가 되려면 서비스 타임 6년을 채워야 합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은 2018년까지는 183일, 2019년부터는 187일 동안 열리는데요. 한 시즌 172일 이상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어야 서비스 타임 1년이 됩니다. 부상자 명단에 오른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팀들은 특급 유망주들의 FA를 늦추기 위해 한 박자 늦게 올리곤 하는데요. 2010년 샌프란시스코는 버스터 포지를 5월 30일에 올렸고 그의 포지는 161일로 서비스 타임을 1년을 만드는데 실패합니다. 다저스는 2016년 코리 시거를 개막 로스터에 포함시킨 반면 2017년 코디 벨린저는 4월 26일에 올림으로써 벨린저 역시 160일로 서비스 타임 1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컵스도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데뷔 시즌 때 서비스 타임을 채우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브라이언트가 문제가 됐던 건 절묘하게 172일에서 하루 모자란 171일을 있게 했다는 건데요. 컵스가 선례대로 160일을 전후로 서비스 타임 1년을 무산시켰다면 지금처럼 사이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메이저리그는 독특한 연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비스 타임 3년차까지는 팀이 주는 연봉 그대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최저 연봉을 받는데 그치는데요.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생기는 4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연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앞서 브라이언트나 벨린저처럼 억울하게 서비스 타임을 채우지 못한 선수들은 슈퍼2라는 혜택을 주는데요. 이들은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4년차가 아닌 3년차부터 주게 됩니다. 논텐더는 바로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가진 3년차에서 6년차 선수에게 발생하는데요. 이 선수들은 활약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지만 못하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구단들은 그 선수에게 줘야 하는 연봉이 아깝다고 생각할 경우 일단 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제시하는 행위, 즉 텐더를 포기하는 논텐더를 함으로써 그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포기하고 FA 선수로 풀어주게 됩니다. 미러키의 경우 512만 5천 달러를 줘야 했던 코리 크네이브를 논텐더하기 직전 다저스로 트레이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선수에게는 논텐더가 절대로 좋지 않은 게 새 팀을 찾더라도 논텐더 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연봉보다 적은 액수로 계약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2003년 데이비드 오티스는 미네소타에 있었다면 3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논텐더 방출이 되고 나서 보스턴과 125만 달러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연봉이 65만 달러, 65만 달러, 85만 달러였던 최지만은 마침내 서비스 타임 3년을 채움으로써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에 내년 연봉은 160만 달러에서 21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템파베이가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혹시 최지만을 논텐더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템파베이는 최지만을 지켰습니다. 반면 예년 같으면 논텐더 되지 않았을 선수들이 꽤 많이 논텐더로 풀리게 됐는데요. 먼저 가장 빅네임은 카일 슈와버입니다. 내년이 6년차인 슈와버는 올해 연봉이 700만 달러였는데요. 슈와버는 원래 포수였지만 컵스는 201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4순위로 뽑은 슈와버를 빨리 쓰기 위해 좌익수로 데뷔시키게 됩니다. 슈와버는 2016년 2경기 만에 부상을 당한 후 월드시리즈에서 돌아와 결정적인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올해 타율 1할 8푼 8리, OPS 0.701에 그쳤고 결국 논텐더 방출을 당했습니다. 컵스는 2012년 전체 6순위 지명자인 알버트 알모라도 논텐더 방출했는데요. 컵스는 내년 시즌이 끝나면 리조 계약이 끝나고 브라이언트와 바에스가 FA가 됩니다.
슈아버가 4순위로 뽑혔던 2014년 3순위 지명자는 카를로스 로돈이었는데요. 2010년 13순위로 뽑은 세일을 그해 8월에 데뷔시켜 재미를 본 화이삭스는 크리스 세일과 카를로스 로돈, 좌완 원투펀치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로돈 또한 2015년 4월 상당히 빠르게 데뷔시킵니다. 하지만 로돈은 세일이 아니었습니다. 6년 차에 달하는 동안 부상으로 이탈한 시간이 더 많았던 로돈은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서 2사에 올라와 볼렛, 2루타, 볼렛2 교체됐고 화이삭스는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토론토는 예상대로 트래비스 쇼를 방출했습니다. 이미 2019년 미러키에서 1할 오픈 7리에 그치고 논텐더가 된 바 있는 쇼는 두 번째 논텐더인데요. 사실 올해 토론토가 쇼와 1년 4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라이언 하워드의 뒤를 이어 필라델피아의 4번 타자가 기대됐지만 첫 시즌이 최고의 시즌이었던 마이클 프랑코 또한 캔자스시티에서 논텐더 방출을 당했습니다. 콜로라도가 4년차가 되자마자 방출한 데이빗 달은 정말 기대가 컸던 선수였는데요. 2012년 10순위로 뽑혔던 달은 2019년 올스타전에 나가기도 했지만 토드 헬튼과 놀란 아레나도의 뒤를 잇는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마이너리그 때부터 부상을 달고 살면서 결국 콜로라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28홈런 21도루를 기록한 데니 산타나는 텍사스의 신데렐라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15경기에서 1할 4푼 5리 1홈런에 그치고 논텐더가 됐습니다. 아직도 탱킹이 진행 중인 볼티모어는 2019년 24홈런 40도루를 기록한 비아를 웨이버로 공시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저한 상대 타율이 3할 7푼 5리인 헨스 알베르토를 논텐더했습니다. 전에 알베르토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부터 KBO 리그 팀이 데려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신시내티에서 2016년 31홈런 103타점, 2017년 31홈런 99타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애틀란타로 이적하고 나서도 낮은 타율과 출루율에 발목이 잡힌 애덤 듀발, 2019년 32홈런 107타점을 기록했지만 올해 부진했던 미네소타 외야수 에디 로사리오, 올해 클로버 트레이드로 클리브랜드에 갔지만 대주자 역할도 제대로 못한 딜라이너 드실즈, 텍사스가 정말 오래 기다렸다가 포기한 후 화이삭스로 트레이드됐던 노마 마자라, 클리브랜드가 1라운드에 지명했던 타일러 네이킨, 템파베이가 아로사레나와 함께 세인트루이스에서 데려왔다가 시즌 중 시카고 컵스로 다시 넘겼던 호세 마르티네스, 2017년 14승 7패 3.81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컸던 마이애미 호세 우레냐, 그리고 한때 애리조나의 마무리였지만 시즌 중반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됐다가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 못한 아치 브래들리, 템파베이가 오프너로 요긴하게 써먹은 후 닉 앤더슨을 받고 마이애미에 넘겼던 라인 스타넥 등이 논텐더가 됐습니다. 텍사스는 마자라, 드실즈, 산타나 외에도 아리엘 후라도와 치치 곤잘레스 등 많은 논텐더 선수를 배출한 구단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한 명, 캔자스시티가 연고지 선수라는 이유로 2011년 5순위로 뽑았지만 작년에 간신히 데뷔했던 버바 스탈링도 논텐더가 됐습니다. 캔자스시티가 스탈링을 5순위에서 뽑고 워싱턴이 6순위에서 뽑은 선수는 앤서니 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8순위는 린도어, 9순위는 바에즈, 11순위는 조지 스프링어였으니까 캔자스시티의 스탈링 지명은 대실패였던 겁니다. 과연 논텐더 된 선수들 중에 KBO 리그로 오는 선수들도 있을까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